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그래도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다시 2800선 재돌파 기대해 볼 수 있게 됐고요. 코스닥은 좀 장중 내내 불안한 투심을 그대로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84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밤사이 또 급등을 했죠. 자, 이러자 SK하이닉스 5%대 강세로 즉각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정할 때라고 판단하신다면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력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박 이사님이 참 오랜만에 우리 경주마 찾아주셨으니까 인사겸에서 첫 포문을 열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가는 문턱에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변곡점에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분석,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불안한 심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엔비디아가 3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다시 올라서 어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줬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SK하이닉스가 오르면서 상승을 해서 오늘 뭐 2,800포인트 딱 근처에 좀 갔는데요. 지난주에 고점이 2,812포인트였습니다. 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812포인트, 즉 2,800포인트를 넘긴 거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넘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2년 반 만에 고점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했죠. 그것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우리 시장의 향후 기대감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 심리가 뭔가 좀 바뀌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 2,800부터 올라가도 지금 주시는 대로 시장이 다시 좀 올라가고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 5% 오르고 현대차가 신고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시장은 좀 조용하죠. 그러게요. 뭔가 모르게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조용하고 좀 심심하고 이런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또 한 특징이 중에 하나예요. 오늘 코스닥이 뭐 강보합 정도에 마감을 했지만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볼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개별 종목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가 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그러면서 지수는 좀 올랐다가 미국 시장이 좀 꺾이면 빠지고 그냥 그 정도만 우리 시장을 인식을 하고 개별 종목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크진 않는 제한적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다행히 올라서 그것도 하이닉스가 다시 오르면서 기대치는 있지만 엔비디아가 고점으로부터 13% 빠진 상태에서 어제 6.6%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이 크고 또 걱정만 기대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이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박 이사님 오랜만에 나와 주셔서 우리 경주마 시청자분들 되게 반가워하세요. 자주 좀 나와달라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십니다.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자체는 올랐는데 뭔가 좀 조용해요. 뭔가 좀 이렇게 누군가 꽉 나를 좀 껴안아 줬으면 하는 막 이제 이런 기분이 드는 이 시점이거든요. 내일 좀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까?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연준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물가지표, PC 물가지수도 나오고, 뭔가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숨죽이는 장세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 소장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장도 가는 종목 위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2,800포인트를 넘어서
좀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렇게 세 가지 다 비중을 합쳐봤을 때 한 30%의 비중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수출이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게 된다 하면은 결국 이제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오늘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반도체 쪽에 좀 올라와 준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은 실적적인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반등을 했던 모습도 있기는 한데 야당의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따른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서 그래서 코스피 쪽은 굉장히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데 앞서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좀 살펴본다 하면은 AI 암 진단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내용이 있었고 중국 에너지 싱귤레 리티라고 있는데 이게 인공태양 발전 방전 성공 소식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고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을 통해서 결국은 그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한 번씩 돌기는 했는데 굉장히 세진 못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지금 가는 시장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데이 트레이딩 장세를 계속 좀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을 좀 더 보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강 대표님도 침묵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엔비디아 상승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오른 건 맞죠. SK하이닉스, SK스퀘어도 역시 올랐고 한미 반도체도 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그 시장이 오늘 조금 조용하다 이렇게 느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 확 그냥 붙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종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이건가 저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래소 시장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은 조정이었으니까 거래소 시장 안에서만 일단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오늘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니까 반도체가 1등이 아니에요. 2차 전지가 1등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일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거래소에서는 일단은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했던 것도 시장에서 강세를 가장 많이 보였던 종목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간에 괴리가 있었던 것도 일단 사실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인 게 코웨이가 오늘 뭐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코웨이요? 예, 게임주 안에서는 크래프톤이라든지 대브 시스템즈가 또 강세 움직임을 보였고 화장품 안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여덟 종목군들은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뭡니까? 예, 대브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해 일단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크래프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실적이 안 좋아지다가 작년부터 일단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던 그러한 종목이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밑에 있는 종목들 매수도 지금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얘기를 해보면 일단 실적 모멘텀이 있었던 아니면 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이 있었던 아니면 미국발 훈풍이 있었던 종목이 됐던 여기저기서 다 뜨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시장이 주도주를 노려서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주도주는 아직 없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예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는 모두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갑자기 2차 전지를 조금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심스럽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기존의 에코프로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지금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담고 있는 2차 전지 중심으로 시장이 한번 뻗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지금 시장에 말씀하신 대로 주도주가 뭐냐라고 한다면 선뜻 뭐다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수급들이 나눠먹기 장세로 여기저기 옮겨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전반적인 흐름상으로는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정책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 이사님, 우리 흔히 얘기했던 포항 영일만 일대에 유전이 과연 나올 것인가, 유전이 개발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강하게 갔다가 좀 쉬는 듯 하다가 또 가고 뭐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데 오늘 또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세력들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시장 전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테마가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테마들이 이제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한동안에는 방산 테마가 있었고, 그랬죠. 한동안은 원자력 테마가 있었고, SMR 테마 있었고, 그랬듯이 요즘에는 유전개발 테마가 이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이걸 이제 아직까지 테마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테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로 보는 이유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정말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이거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어떤 거나 비슷하냐면요. 이것이 옳고 그름이나 아니면 된다 안 된다는 설명 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하나 드리면은 예전에 남북 경협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북 경협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때 다 증권사 하우스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남북 경협주들은 테마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뭐 남북 경협이 되고 뭐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네. 10년, 20년 동안 끌고 갈 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테마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갔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1차 시출을 겨울에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언론에 이게 뉘앙스, 이 언론 보도가 있어 나올 거고 예. 설왕설래가 있을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주식 시장은 그러한 향후에 있을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그냥 한번 반짝했다 끝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시출을 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처음에 이런 이슈가 나와서 크게 한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다 꺾이는 그런 것들은 아주 정말 작은 이슈에서 그렇지 이런 큼직한 이슈에서는 그냥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도 또 새로운 어떤 뉴스가 나오면 또 다시 올랐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실제로 그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에 상관없이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결국 맨날 그런 논란을 하잖아요. 결국 거기서 유전 개발이 될 거다. 20% 확률이 높은 거다. 낮은 거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왜 싸우고 있는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주식 시장에서 그런 이슈가 생겨서 그것을 테마가 형성됐을 때 네. 그 흐름이 어땠는지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수익을 꽤 낼 수 있는 강력한 테마 중에 하나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지금 박 이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유전이 정말 석유가 나오겠어, 가스가 나오겠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이런 테마들도 와르르 물어 막 이런 식의 이제 막 예상을 했다가 그 결과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테마가 불거짐으로써 이제 관련주들의 수급이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같은 사안인데 방향성을 다르게 놓고 보면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정부가 그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 일몰 그 세액공제 연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저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그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K칩스법 22대 때 다시 하겠다. 그리고 오늘 경제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테마주가 좀 움직였어요. 이거는 그럼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어떤 견해세요, 반 소장님? 저는 일단 똑같이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마음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여야 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지금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이 그 발의가 될 가능성이 법안 발의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통과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좀 연출이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지원이 뭐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지만은 이게 지금 좀 더 확대되게 된다 하면은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었고 또 이제 반도체 인프라에 필요한 소위 전력이라든지 용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무한 책임을 법 안에 담았어요. 또 특별위원회 이런 신설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지원안들이 이제 종합 대책으로 나온 그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만 잘 되게 된다 하면은 기업 쪽에서도 결국 저는 좀 세액공제에 좀 특화를 많이 시키는데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게 절감이 된다 하면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다른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네.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지금 시설 투자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나와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든 이 부분에서는 저 여야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좀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오케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정책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21대 지금 국회에 대해서 지금 끝났고 22대 지금 국회가 시작됐는데 법안 발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를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만 해도 뭐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주긴 했지만은 여야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21대 때 폐지를 했던 법안들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의 경우에는 새로 다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 따른 그 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21대 법안 폐기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 쪽에 좀 눈을 돌려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거는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시장에는 이제 실적 바탕으로 갑니다. 아까 지금 그 원전 관련된 얘기들은 실적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반도체 이쪽은 실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강하고 그렇게 못 가는 사람은 반도체 내에서도 못 가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그걸 짚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게 먹힐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 미국은 강력하게 지금 반도체 칩스법을 지금 진행을 이미 했고요. 직접 지원이죠. 예, 이미 거의 그냥 했고 거의, 그리고 네. 일본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중국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의 동향을 보면은 미국과 대만과 일본은 손 잡았어요. 이쪽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정책에 나서 우리가 지금 약간 뒤쳐져 있는 이런 좀 위기감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해보자라고 자꾸 하고 있는데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 정책이 나오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오니까 이게 만약에 다른 데는 별로 없고 그리고 새롭게 나왔으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되고 오늘 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약간 뒷북이라서. 예, 약간 뒤에 있는 그 지금 뉴스 이슈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책보다는 거기에 수혜가 돼서 직접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섹터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부분은 약간 좀 늦었다.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타이밍이 아쉽다. 저는 이걸 쭉 적다가 저도 이제 사실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세액 공제를 하고 저리 대출을 하고 해주면 뭐합니까? 팔 시장 자체가 없으면 안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야지 뭐 세액공제가 의미가 있죠. 많이 팔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냐면 지금 필요한 정책들은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미중 반도체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걸려 있는 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를 좀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외교적인 효과 자체가 지금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한국이 약간 좀 왕따가 된 느낌 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은 일단은 3구도 자체가 지금 트라이앵글로 구도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약간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푸는 게 먼저입니다. 한국을 집어넣는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액 공제를 하기보다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파운드리 진출 자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어떤 정책을 편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FTA 체결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와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하는 어떤 외교적인 성과라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서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TSMC라든지 하는 부분에 엔비디아라든지 하는 부분에 영업망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 외에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반도체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단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 게 저는 좀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런 부분은 그냥 테마로만 보시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뭐 TSMC 공장을 일본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갖다 놓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책 그냥 안에서의 어떤 네. 세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외교적인 그러한 정책들이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박 이사님, 예. 저출생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을 정도로 예.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예. 의지를 드러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은 환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는 우리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뭐 논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이 사실 밸류업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밸류업 정책에 1월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주가에서 반영한 기업들은 있지만 네. 중간중간에 계속 발표를 했죠.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책이 확정돼가지고 특히 그중에 가장 핵심인 세제 정책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회의감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기고 그런 거 나와봤자 그러면 이거 안 될 거야. 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출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수혜 기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의 테마가 이룰 수 있죠. 일시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정책이 계속 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 맞는 수혜 기업들은 뭐고 수혜 섹터는 뭔가를 찾아가면서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는데 딱 나왔다가 그다음에 물론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효성이나 또는 강제성이나 아니면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단기 테마로 끝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이 왜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느냐. 그 처음엔 첫날 나왔을 때 아가방이니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게 또 그냥 묻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시장의 참여자들의 신뢰성이 높아질 때 그것이 먹히는 곳 산업이 올라가는 거지, 지금처럼 단발성으로 가는 것은 좀 시장에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걸 다 빼고 현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고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네. 시장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망감을 회복시켜 주려는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자체에 실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그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정상화되면 분명히 강력하게 먹힐 정책은 나온 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은 이유는 전체 시장에 대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그럼 냉정하게요, 강 대표님.
이런 정책 테마주들은 정말로 짧게 지고 가는 단타 위주로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뭐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투자는 아니고 트레이딩만 일단 트레이딩만 투자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일봉 기준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분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봉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아가방도 마찬가지고 뭐 깨끗한 나라라든지 여러 종목이 그냥 하루에 떴다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 반도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트레이딩을 일단은 저출산 관련된 종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뭔가 2% 아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정책 관련 테마주 짚어봤고요. 밤사이에 또 눈에 띄었던 미국 그 전기차 기업이 있었습니다. 리비안. 사실 재정 상황이 되게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재무 위기가 상당히 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 구세주가 등장을 했어요. 폭스바겐, 뭐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전격적으로 투자를 결정을 해주면서 이 소식 때문인지 시간 외 거래에서 50%에 가까운 급등세를 반 소장님 보였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예, 뭐 시간에서 50% 올라간 게 굉장히 좀 놀랄 일이죠. 근데 기존에 그 리비안 쪽은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이 그 폭스바겐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리비안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좀 더 들고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비안 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져 있다는 걸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건 맞기는 한데 이거는 뭐 국내 기업이나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만큼 안 좋은 기업들의 경우에 뭐 어떻게 투자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뭐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근데 이게 2차 전지 업황에 전반적으로 불어낸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뭐 오늘 좀 올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리비안은 리비안 쪽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뭐 팔로우업을 따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리비안이 그 재정상 위기 때문에 많이 그 지적을 받았지만 한참 리비안이 주목을 받을 때는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되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한때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도 꼽혔고 그래서 이런 리비안이 다시 부활의 조짐을 보인다라는 거는 희망 회로를 또 돌려보자면 전기차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훈풍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우린 반 소장님 아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제가 이제 강 대표님께 질문 드린 거 아까 오늘 2차 전지에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제 유독 강조하셔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이다. 일단 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미국의 저가 전기차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 이렇게 네. 일단 얘기는 했었고 사실 이제 저는 이게 포인트 자체를 리비안의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고 폭스바겐에 조금 포인트를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폭스바겐. 만약에 2차 전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폭스바겐이 땅을 파가지고 돈이 6조 9천억이 있어가지고 투자한 건 아닐 거거든요. 맞잖아요. 리비안에 대한 효용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리비안이 전기 트럭이라든지 원래 리비안이 떴던 이유가 알리백이 좀 확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자체 공장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수단까지 알리백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존이 배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리비안의 전기차를 이제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리비안이 굉장히 떴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리비안에 투자를 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 그 부분이 거의 6조 이상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부분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겠죠. 이 얘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화물 운송이라든지 단순한 우리 택배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운송 부분에서 전기차가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이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 충분히 여기에 일단은 마중물을 조금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이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나빠 보이기 시작합니다. 밉다라고 생각하면 밥을 사줘도 밉습니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이제 시장 안에서 실망감도 좀 많이 줬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이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종목
외에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충분히 저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밉게 생각하면 밥을 사줘도 밉다. 그쵸? 우리 아내 PD님도 빵 터졌어요. 지금 강 대표님 말씀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미국 회사잖아요. 리비안도 어쨌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트럼프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네.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네. 전기차와 2차 전지는 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오랜 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많은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팩트는 그 노이즈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유권자들의 표를 바라보면서 사실 전기차로의 전환을 좀 늦춘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몇 차례 2차 전지가 바닥 찍은 거 아니야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한번 테슬라 급등했을 때 네. 잠깐 움직였거든요. 네. 잠깐 움직였다 다시 밀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저점 형성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개 종목만 오르고 단계적으로 하루 이틀 올랐다 또 밀렸더라. 그러면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2차 전지 관심도 많으시고 뭐 또 갖고 계신 분도 많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캐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즘이 뭔지는 다 아시죠. 신기술이 생겨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대중화에 침투되기까지 기간 속에서 어떤 절벽이 나타나는데 수요의 절벽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2차 전지를 모두 다 캐즘이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들도 다 캐즘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실전에 있는 실무에 담당하는 사람도 다 캐즘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걸 지나고 나면 좋은 시설이 온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좋은 네. 시설이 없으면 캐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고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떤 타이밍에 지금 많이 빠졌으니 그것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긴 오겠죠. 그런데 캐즘의 순간에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 전기차 회사들이 파산하는 것처럼 모두 다 캐즘을 다 손붙잡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쪽이 이제 시장을 먹기 시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우리 반도체 비교해 보세요.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작년 2023년도에 여름을 지나면서 트렌드포스에서 저점을 지나는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고정 디램 가격이 반등하는 거 봐야지 되지. 이거 아직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작년 4분기를 지나고 그리고 올해 들어가면서 엔비디아 뜨면서 AI 관련 HBM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건 HBM 쪽이야. 후공정이 먼저 올라서 이렇게 갔거든요. 결국 그 시기를 작년에 지나왔습니다. 2차 전지도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2차 전지 전체 섹터와 주가를 봐야지. 언제 저점이야? 왜 안 가? 이거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부터 사서 모아야 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얘도 분명히 캐즘이 있고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가를 보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좀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2차 전지 이렇게 물렸는데 매일매일 힘들어. 매일매일 이거 언제 올라갈지 이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마도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올라가고 정말 좋은 시절이 오기까지 못 기다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클링으로 보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에- 2차 전 예, 저번에 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2차 전지는 끝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왜 2차 전지가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석유 관련된 부분을 좋아하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석유 관련된 종목을 좋아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엑소모빌이라든지 세브론에서 트럼프한테 정치 자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네. 예,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서 지금 시점에 석유 관련된 기업이 10년, 20년 후에 석유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친환경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예, 일단은 세브론이나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중에서는 ESS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수소 관련된 부분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돌려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석유를 좋다, 신재생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브론이라든지 엑소모빌이 이쪽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트럼프의 정책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어불성설이. 물론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자마자 인플레이션 법안부터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도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정치인들은 정책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된다고 무조건 망한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그런 부분에 두려움이 있다면 엑소모빌이라든지 세브론이 2차 전지 혹은 수소 부분에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 소장님 견해도 듣겠습니다. 2차 전지 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흘렀어요. 예, 뭐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뭐 투자를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투자를 계속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업황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점을 찍었네, 바닥을 찍었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2분기 때 실적 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2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 전 분기 대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있다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트럼프와 관련된 뭐 계속 리스크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때 확인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대, 뭐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네. 실제 당선이 됐을 땐 제스처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 물론 휘청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지금 반도체랑 지금 2차 전지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 본다 하면은 투자를 하실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작년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어느 정도의 비슷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느낌을 잡아서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캐즘이라는 거는 캐즘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를 전제를 하고 캐즘을 저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 배터리만 있냐? 아니죠. 우리 강 대표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2차 전지 섹터에 들어가는 거고, 최근에 미국에서 2차 ESS와 관련해서 중국 ESS를 더 이상 들이지 않는다, 이런 정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로봇도 일단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보통 배달 로봇 이거 얘기를 할 때 2025년이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배달 로봇은 콘서트 꽂고 가지는 않거든요. 2차 전지 달아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시장에서 얼마 전에 UAM 얘기를 일단 하던데 UAM도 콘서트 꽂고 가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달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확산될 수 있는, 원래 산업혁명은 확산되면서 이제 실적이 기업들이 막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어떤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그렇게 뭐 불안하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지나간 얘기 말고요, 앞으로 있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네.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 반도체 업계의 어떤 실적 발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요. 일단 전망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분기에 적자 예상하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그때 가이던스를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 2분기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 납품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제가 숫자는 지금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은요,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과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높은 경우에는 주가가 즉각 반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것은 분명히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비트하느냐가 이제 물론 중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비트할 거라고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또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다시 조정을 보이다가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거기에 향후 가이던스에 아마도 HBM이 아닌 고정 디램이나 SSD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7월 초에 이제 속보치 실적부터 나오겠고 마이크론이 그 앞에 나오는 거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었던 반도체 섹터에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지을 수 있는 지금 그림들이 그려진다라고 할까요, 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의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은 좀 상당합니다. 근데 낸드와 디램 쪽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외적으로 지금 결국은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그 HBM을 도대체 언제 납품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언젠가는 납품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지금 실적만 포커스로 잡았을 때는 삼성전자도 실적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반도체 2분기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이제 아마 7월 1일 때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은 통상 지금 보면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중에 대부분이 아마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쪽이 일부를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좀 크게 성장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전 분기보다도 지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비슷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주식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실적을 딱 보면서 멀티 전략,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우리 쪽 반도체 소부장이나 가치적 포트에 뭐 비중 확대를 한다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딱 하실 시점 같아서 강 대표님 의견 구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볼 때마다 사실 전 열이 좀 받는데 열이 받으시나요? 왜 열이 받냐 하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디램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사업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비슷하죠. 그렇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50%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경쟁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못 올랐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살짝 열은 일단 받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도 어떻게 보면 HBM의 침투율 자체가 향후에 더 높아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하나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아질 이유들 중에 하나로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라든지 아니면 인텔 부분에 이제 AI 반도체 칩이 좀 어떻게 활성화가 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더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 그런 코멘트가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좀 더 긍정적일 것 같으니까 그런 코멘트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이크론 실적도 있지만 엔비디아도 주총이 있거든요. 예. 젠슨 왕이 요즘에 하도 쇼맨십이 강해가지고 또 이 무슨 얘기를 할까? 뭔가 또 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또 무슨 멘트를 할까? 지난번 삼성전자 젠슨 어프로브드 하고서는 아직 어프로브드가 안 됐는데 주총도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워낙 뜨거웠던 엔비디아라서. 뭐 지난번에 그 얘기했을 때는 실적 발표할 때는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HBM 얘기를 안 했었어요. SSD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자기네 회사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네 회사의 전망과 가이던스를 계속 얘기를 하겠죠. 비전을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 워딩을 되게 이쁘게 잘합니다.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H백을 그동안에 많이 팔았고 그리고 모두 다 달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는 블랙웨이를 파는데 그때 그것도 줄 서 있다. 전부 다 줄 서 있어서 우리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주가 막 뜨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외에 약간의 우려 얘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시장은 오히려 그것을 더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도 그래서 굳고 그걸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H백을 전부 다 이제 이 플랫폼 회사들이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양에 살기 전까지의 중간에 약간 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텀 사이에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출이나 이러면서 좀 이게 슬로우 다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마,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좀 이번에 힌트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반 엔비디아 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반 엔비디아 연합에 대한 의견들이 무엇인가도 이번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지난주에 사실 지난주에 하락한 거는요. 지난주에 미국이 선물에서 동시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급적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컸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리바운딩 반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주총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또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이벤트가 예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먹힐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어렵긴 하지만 안 그럴 개연성이 좀 많은 게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섹터 사실 국내 장에서도 유일하게 뭐 믿고 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도 8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께서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날벼락 같은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 웨이퍼 불량 이게 돌기 시작을 했고 일부에서 이제 보도가 됐고 즉각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했죠. 예, 시작하기 전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저도 이 보도 자료에 대한 그 헤드 타이틀을 좀 봤는데 처음에 대량이라는 얘기를 써져 있었다가 또 갑자기 좀 일부라고 써져 있다가 나중에는 그냥 결함만 써져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좀 급하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원래 이제 언론에서는 더블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언론사에서만 이렇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긴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지금은 굉장히 좀 빨리 그래서 이제 아니다라는 공식 발표를 했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그 루머가 도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루머가 들 수는 있겠죠.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됐다 하면은 오늘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빠지지 않고 결국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그 하락을 한번 일시적으로 보여줬을 때 매수 관점으로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엔비디아나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그 증시에 굉장히 그 삼성전자에 악영향을 미쳤다 하면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진 않았을 겁니다. 자사주를 샀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좀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네. 샀을 때 6개월 동안 그거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6개월 안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의 주가를 눌렀던 여러 요인이 수율이 항상 걸림돌이었잖아요. 이게 저 이속담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수율에 그만큼 민감해 있는 시기여서 이런 웨이퍼 불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루머가 더 민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뭐 루머는 루머일 뿐이고. 물론 루머는 루머일 네,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 악재나 호재는 항상 나오죠. 근데 이런 악재라든지 호재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남들이 판단해 주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방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악재가 나오면 사람들이 파는 게 맞고 팔면은 음봉이 떨어지는 게 맞는데 악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반대로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밀리면 차라리 그때가 파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안에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더 공부하신다든지 내용을 더 찾아보면 더 많은 악재라든지 호재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부분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시장 안에 종목의 주가의 어떤 반응 자체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에 좀 더 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말씀에 공감을 좀 하고요.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말을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콜 테스트 또 통과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했을 때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악성 루머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후적인 조치 하나도 없었죠. 사실 삼성에 이렇게 계속 노이즈가 나오면서 나쁜 뉴스가 나오는 것은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위기의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이런 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특별히 이 문제가 없었다라기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바쁘게 할 거야라는 생각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지금 삼성을 바라보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삼성의 경영 방식 위기 경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총일 것 같지만 총 아니고요. 뛰어난 전술, 전투 능력 다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우입니다. 전우가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적과 싸울 용기를 준다고 하죠. 험난한 투자의 전쟁터에서 경주마가 여러분 옆에 있는 전우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 후에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경주마였습니다.